올해 설 연휴에는 설 당일인 10일에 가장 많은 차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경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은 446만 대로 추산됩니다. 시간대별 혼잡도 예측해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 소멸 대응기금. 경남 지역에만 지난해까지 2천억 원이 넘는 기금이 배부됐는데 서부 경남 지자체들의 기금 집행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급하는 시범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교육발전 특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진주와 사천, 고성을 우주항공 특구로 특성화해 공모에 나섭니다. 영호남 수건사업 중 하나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이 달빛철도가 지나는 지자체들이 철도 조기 개통과 함께 첨단 산단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함양이 유력한 대상지 중 한 곳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시설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신청사에서부터 남해군 폐기물 처리 시설까지 굵직한 공공사업을 진행 중인 남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건 기자와 함께 현황을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명절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움직이시죠.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설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설 당일인 10일에는 가장 많은 차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9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설 명절.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는 만큼 연중 차량 정체가 가장 극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과 팀의 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귀성길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연휴 첫날인 9일 오전입니다. 귀경길의 경우 10일 오전에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교통 정체를 피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9일 밤 10시부터 10일 새벽 4시로 나타났습니다. 귀경길은 11일 이른 새벽에서 아침, 그리고 12일 이른 새벽에서 아침에 가장 혼잡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남 지역 고속도로도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남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남 지역 고속도로 교통량이 446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89만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설 연휴 전날의 자동차 사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12%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과 졸음운전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3초만 졸아도 100m를 무의식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시 2시간 간격으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시고 졸음이 오면 즉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 휴식을 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귀성길인 9일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사천 IC에서 사천 1터널로 가는 13km 구간과 하동 IC에서 사천 IC로 가는 30km 구간 등의 도로에 정체가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 상황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우회 도로를 알아놓는 등의 준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중 하나로 교육 발전 특구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부는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급하는 시범 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교육 발전 특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남도는 진주와 사천 등의 우주항공 특구와 남해 평생교육, 산청의 항로화 특성화로 공모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교육혁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 특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힘을 합쳐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에 나서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우선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예산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범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차츰 교육발전 특구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올해 3월에 1차 지정, 7월에 2차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경남도는 지난 7일 열린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경남형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사업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우주항공, 미래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 중심의 5개 주구로 구성된 겁니다.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에는 경남도, 교육청과 함께 지역협의체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함께 카이를 비롯한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경상국립대 등 교육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 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공교육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해 공모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와 사천 이외에도 남해와 산청도 시범 사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해는 돌봄과 함께 대학을 연계한 평생교육을 주제로, 산청은 돌봄과 항노화학과 특화 교육과정을 주제로 공모에 나섭니다. 교육부의 이번 시범지역 공모 마감일은 9일, 2월 말에서 3월 초면 첫 발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어떤 지역이 선정돼 그 특성에 맞는 지방교육 발전이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 지방시대위가 의결한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의 교육발전특구 운영안은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살리자며 2년 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죠. 경남에서도 지난해까지 2천억 원이 넘는 기금이 배부됐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고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서부 경남 지자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집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송산업단지로 인한 근로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정주 여건과 편의시설 개선 필요성을 느낀 하동군. 옛 하동역을 중심으로 북카페 등을 갖춘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도 추진됐습니다. 모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14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1년이 지난 지난해 6월까지도 집행률은 0%대에 그쳤습니다. 하동군은 기금 운영 첫 해인 지난 2022년 정부의 배분이 9월에나 이뤄졌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시설물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행정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2023년에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작년 연말에 모든 공사들이 착공에 돌입하였고 그러면서 현재 한 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기금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돕기 위해 한 해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평가해 금액을 배부하는데 경남은 지난해까지 총 2천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부 경남 시군의 집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천시는 3억여 원을 집행하며 20%의 집행률을 보였고 군 지역은 함양 정도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평균인 37%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서부 경남 인구 감소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기금 사업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기금 규모가 커 행정 절차가 복잡한 하드웨어 사업밖에 추진할 수 없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영호남 수건사업 중 하나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최근 달빛철도가 지나는 지자체들이 철도 조기 개통과 함께 첨단산단 조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함양도 그 대상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영호남을 동서로 가로질러 잇게 될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확정 시기와 복선화 추진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 기념 행사가 최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달빛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들은 철도 조기 개통과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에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달빛철도를 기반으로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이른바 달빛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미래교통 등 첨단 산업 육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철도 개통과 산단 조성 등으로 기대되는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원, 신규 고용 규모는 3만 명 이상입니다. 일단 대상지로는 함양과 전북 장수 또는 경계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노선 한가운데에 있어 접근성이 높고 지방 소멸 우려가 많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저희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경제와 스포츠, 관광산업까지 포괄하는 남부 경제권 조성 협약으로 보다 긴밀을 지고 있는 영호남 협력체계. 신산업 중심의 달빛 산단이 함양 등 지방 소멸 위기를 풀어나갈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진단은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진주지청은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컨설팅, 재정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하동에서 80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농가 창고에 보관 중인 농작물을 절취하고 되팔아 금전을 챙긴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 시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골 농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통해 피의자를 추정하고 인근 구례와 광양 지역 CCTV 분석으로 동선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여러 공공시설 조성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남해군. 하지만 여러 시설물 준공이 기존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어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지역 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게 남해군청 신청사 건립인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남해군청 신청사 건립인데요. 청사 신축 사업은 착공에 앞서 현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까지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말고도 남해읍성이 위치해 있던 현 청사 부지 지하에 유물이나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착공 기간은 1, 2년 정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고 현 청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상과 이전 절차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상승하면서 착공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됐는데요. 당초 남해군 신청사 건립 예산은 695억 원이었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1,2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변경된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결과 351억 원이 삭감된 849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네, 이 밖에 지연 중인 다른 사업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남해읍만 봐도 여럿 있는데요. 봉성마을 인근 평연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매입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여전히 더디게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남해중학교와 남해대학, 제일고등학교 사이 부지에 공사 중인 생활 SOC 꿈나눔센터가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의 마찰로 인해 현장 대리인이 4차례나 교체되는 등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해 전통시장 아랫길에 위치한 장수장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 중인 창생 플랫폼도 두세 차례 연기된 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봐도 많이 있는데요. 펄터면에 추진 중인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공사를 비롯해 이동면에 공사 중인 에코촌, 미조면 조도에 조성 중인 다이어트 보물섬, 고현면에 준공했지만 개장하지 못한 해양낚시공원, 상선면에 들어설 예정인 힐링빌리지, 서면에 추진 중인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하우스까지 각종 공모사업과 단위 사업들을 포함하면 공사가 지연 중인 사업들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업 지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남해군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 자재 비용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에 따른 인허가 문제, 추가 비용 확보, 민간 투자 사업자와의 협상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남해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하루빨리 계획대로 준공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명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연 중인 사업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보다 나은 남해군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범 장수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모범 장수기업 지원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 중 30년 이상 된 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모범 장수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진주시는 이와 별개로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세미나 개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2024년 보건진료소 특성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진료소를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 진료 사각지대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천시 보건소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단체 걷기와 맞춤형 건강관리, 집단 치매 교육 등입니다. 남해군이 2024년 정원 분야 실습 보육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정원 분야 전공자들의 현장 역량 배양과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사업 총괄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지자체에서는 부지 제공과 유지 관리를 맡습니다. 정원 관련 분야 청년은 팀을 꾸려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 작가와 함께 디자인 설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옛 마산시는 1990년대까지 전국 7대 도시 중 하나로 꼽혔죠. 자유무역지역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한일 합섬 등 지역 기업들이 떠나며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마산 지역의 국가산단과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추진하면서 마산의 부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표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구역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한때 세계 휴대전화 점유율 1위 노키아와 한국소니전자 등 국내외 수출 기업이 대거 포진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으로 마산은 전국 7대 도시 반열에 올랐지만 지금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일본에 좀 철수하고 기존 사람들도 전부 창원나들도 가버리고 지금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마산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건폐율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25일에는 마산 해양신도시 내 공공용지 33,000제곱미터가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에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제조업 중심인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창원시는 두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 침체에 빠진 마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 두 자유무역 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세력과 함께 7대 도시의 명성을 잃은 마산. 국가산단 전환과 제2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연휴의 첫날인 금요일 우리 지역 대체로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4도, 산청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는 가운데 부산은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7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문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휴 내내 비나 눈 예보 없이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또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10도 이상을 보이며 다음 주 내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